자, 만약 이란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고 그 여파로 유가가 더 튀어오르면서 전 세계 위험 자산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린다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눌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다른 위험 자산과 조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다. 전쟁이 나든 유가가 오르든 결국 자기 갈 길 간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작정 롱만 외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가 급등의 가능성,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에 위험 자산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3월 1주차의 팩트긴 하죠. 자, 그런데 조금은 긍정적인 건 다른 위험 자산들은 고점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 와중에 그 수준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이게 무조건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지만 무조건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런 소리를 들으려는 것보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주봉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좀 열어둬야 되는지,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스트래티지 이슈까지 같이 봐야 되는지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락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상방 관점으로는 해당 타점에서 제가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둘 다 그 타점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매매를 조금은 쉬고 있어요. 저도 관망할 때는 관망을 하고, 제가 예상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왔을 때만 매매를 합니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저는 피보나치를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피보나치는 2022년의 저점에서 2025년의 고점에다가 선을 연결한 선이고, 자, 이 선을 피보나치 A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2024년에서 2025년 고점, 해당 피보나치를 피보나치 B라고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절반 되돌림값, 이 피보나치 A의 절반 되돌림 값도 중요해서 여기까지 열고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냐면요. 시장이 장기 추세 안에서 눌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 상승 구간에서의 구조가 무너지는 건지 이걸 구분하려면 큰 되돌림과 중간 되돌림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 지금 주봉만 보면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되돌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냥 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막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회복해야 될 자리들을 아직 확실하게 되찾지 못했습니다. 자, 특히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보라색 선, 이 피보나치 A의 절반 되돌림 값을 좀 버텨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봉에서 그리고 4시간 봉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단기 쇼커버일 가능성이 있는데 주봉에서 저항을 뚫고 다시 안착하는 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뭐 4시간 봉이나 일본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네. 이걸 볼 자리가 아니라 이 반등이 주봉상 추세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낙관적인 입장 그리고 무작정 공포도 아닌 입장 어디가 핵심 가격대인지를 딱 기준으로 좀 시나리오를 잡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사실 이번 하락의 큰 특징은 해당 구간에서 유가 압박이 있었고 그 뒤로는 전쟁 이슈가 있었죠. 이때 내려갈 때는 전쟁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급락이 연출됐어요. 그 뒤로 전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이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정말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가 되면 유가가 더 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시장엔 인플레이션 부담, 경기 부담, 금리 부담까지 같이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 가장 우리가 깊게 봐야 될 부분 딱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트지 관련 이슈입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엔 단순히 비트코인이 좋냐 나쁘냐 이걸 볼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들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같이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봉 상황에서 우리가 볼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 스트래티지 이슈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상에서 뭐 장기 시나리오, 단기 시나리오 최대한 자세히 짚어드리고 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아니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단기 추세가 갑자기 훼손된다든지 이런 건 영상 찍고 나서 단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런 수익을 좀 챙겨놨는데 뭐 하락분 대비해서는 약한 수익이긴 하지만 언제나 저는 기준을 잡고만 매매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는 자리에서 매매를 잡아드렸고 그 흐름에서 수익으로 연결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스트래티지 관련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스트래티지 기업을 그냥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그 정도로 알고 계신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위에 레버리지 구조를 얹어놓은 회사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회사의 핵심 구조는 아주 단순하죠. 주식이나 각종 자본 조달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비트코인이 강할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렇게 주가 상승도 같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비트코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불편해질 수 있다는 그 얘기죠. 왜냐면 비트코인 현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버티면 그만인 경우가 많지만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는 조달 구조도 봐야 되고 우선주나 배당 부담도 봐야 되고 자본시장 안에서 받는 평가도 봐야 되고 결국 계속 이 구조가 유지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 이번에 마이클 셰일러 회장도 금리를 배당을 11% 주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즉 시장이 비트코인을 볼 때 예전에는 그냥 오를까 내릴까 이걸 봤다면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 기업의 구조가 견딜 수 있느냐까지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광기가 아니라 이제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대리 자산처럼 작동해 왔기 때문이죠. 시장이 좋을 때는 저 회사가 계속 사주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보지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구조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비트코인 심리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당장 비트코인이 무너질 수 있다. 스트래티지가 당장 큰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유가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고 위험자산 선호가 약해질 수 있는 그 구간에서는 이런 구조적 이슈가 같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주변부에 얽혀져 있는 이런 레버리지 구조들까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볼 때 단순하게 차트가 좋냐, 예쁘냐 이게 아니라 유가 그리고 전쟁 리스크 스트래티지 같은 고 레버리지 비트코인 익스포저 기업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피보나치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주봉 차트를 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피보나치 A를 우선 큰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피보나치 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저점에서 2025년의 고점에다가 연결한 선이고 이 상승폭을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게 피보나치죠.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구간이 이 절반 구간과 618 구간이죠. 아직은 618 구간까지는 안 왔습니다. 절반 가격에서 버텨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밀렸습니다. 이때 주봉 상황에서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도 저항을 맞았고 이번에도 똑같이 저항을 맞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왜 이 자리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게 심리에 녹아져 있습니다. 차트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자리는 단순히 숫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장기 상승 구조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버텨줘야 반등 명분이 살아있는 자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지금 이 2024년의 저점에서 2025년 고점에 연결한 피보나치 이게 786 구간이 65.5K죠. 지금 그 구간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 구간을 버티는지 또는 이탈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밑에 있는 57K까지 찍을지 아니면 올라타면서 이 70K를 올라탈지 그게 딱 관건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구간을 지키면서 반등의 가닥을 다시 잡는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이번 반등에서 피보나치 A의 절반 되돌린 구간, 대략 70.8K 구간을 한번 올라탔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번 주 주봉에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70.8K 이 위라는 것은 단순한 단기 반등을 넘어서 적어도 주봉상에서는 아직 큰 구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 이 786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은 다음에 70.8K 이 위로 주봉 기준으로 재안착을 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스트레티지 주가가 어떻게 출렁이든 시장은 최소한 반등 가닥은 잡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위로 올려놓고 주봉 마감 때 이때처럼 또다시 밀어버리면 그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림이 형성이 되면서 위에 있는 매물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쌓이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수가 있겠네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올라타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적정 수준에서 올라타는 모습, 이게 가장 올라타기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등이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애매하죠. 그냥 돌파만 한번 보여줬고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즉 희망은 있는데 확신은 없는 자리,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피보나치의 618 구간 57.8K죠. 이 구간까지 눌리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65K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봉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엔 어려운 자리죠. 왜냐하면 큰 상승 뒤에는 생각보다 깊은 되돌림이 나와도 아직 구조가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57.8K라는 이런 자리는 단순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 관점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핵심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반등 안 하면 끝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57.8K까지의 추가 눌림 가능성도 감안하면서 주봉상 분할 기준을 세워두는 전략도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타점이 나올 때에는 그런 것들은 일봉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현물을 모아갈 거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모아가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따라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저라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해볼 것 같아요. 지금 65K 부근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반응이 나오면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이 자리를 깨고 시장 불안이 더 커지면서 57.8K 이 구간까지 밀린다면 그때는 오히려 장기 관점에서 모아갈 가격대를 더 진지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 눌림이면 공포는 커지겠지만 반대로 위험 대비 보상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이런 걸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명확하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니까. 저는 정말 내가 현물을 모아갈 거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모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흐름을 보면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다,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면 다시 한번 65K에 대한 좀 저항을 맞는다면 해당 구간까지 열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공격적인 베팅을 통해서 다음번 반등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자, 결국 지금 시장은 무조건 강하다, 무조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단정할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안에서만 머물면서 움직인다면 튀어오를 만한 흐름은 맞기는 해요. 오히려 지금 어디서 버텨야 되는지, 어디를 회복해야 되는지, 어디가 무너지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이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 기준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현물만 모아간다, 정말 장기적인 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적인 그런 관점도 중요하죠. 왜냐? 우리가 현물만 매매할 것도 아니고 선물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타점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타점들, 그런 것들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점을 보시고 이렇게 흘러갔을 때 내가 여기서 잡아보자, 그런 관점을 미리 캐치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도움만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타점, 요즘 시장 변동성이 7%, 8% 이렇게 움직이는 장세도 있고 내려올 때도 그냥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그런 파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관점 하나만 가지고는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거래량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 관점을 실시간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관점을 바꾼다기보다는 기준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만 잘 짜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
자, 뭐 제가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께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들어갈 만한 타점들 나왔을 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그냥 아무런 타점이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준들 안에서 움직였을 때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해당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도 가능하실 테니까요. 뭐 한 번씩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